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임기 내 목표량 공급량은 전국 250만 호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종부세 개선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특별본과 수권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신속 통합기획을 적용한 정비계획 통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광진구의 빌라가 305가구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는 용마산의 자연환경과 인접학교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 25,607건 가운데 순수 월세 비중이 20.9%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25세에서 39세인 1, 2인 가구는 약 10년간 9.1% 증가했으며 그들이 보증금 부담금이 적은 순수 월세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특별 MC로서 함께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말 초박빙의 승부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이 당선인이 펼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한국인데요. 앞으로 영향이 미쳐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동산 올인원에서도 제대로 전략 짜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68,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 또 서울경제TV 부동산 검색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해결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사실 그리고 기타 명칭에 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죠.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강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준비해 주신 주제가 부동산 시장 거래량 하락 요인은입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상당히 여야 분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제 전쟁처럼 방북할 정도로 참 치열했었죠. 그렇지만 당선이 되신 만큼 부동산의 공약 또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온 국민께서 아마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량 하락 요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급격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급격히 감소됐는데요. 또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또 침체되고 있죠. 또한 이제 서울의 아파트 어떤 가격마저도 하락세에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주도한 지역마저도 현재 상승세가 멈췄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하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래 절벽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수도권 매매가 작년 5분의 1로 이제 감소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 세도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고요. 주택 거래량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달을 보시면 9만 679건이었던 그 거래량이 자, 1년이죠. 올해 이제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4만 1,709건으로 상당히 감소된 모습을 보이시게 될 텐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르기엔 더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그 투자 어떤 자들뿐만 아니라 실거주마저도 자금 어떤 마련에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의 이제 매수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 건수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데 현재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보면은 이제 1.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만에 0.25% 정도 세 차례 정도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대출 금리가 3.85% 정도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거죠. 또한 덩달아서 신용 대출 금리까지 5%대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래 및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강화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를 보시게 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죠. 작년 7월 달에 소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라는 그 취지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비율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에는 이제 9월 정도에 축소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용대출까지 이제 막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총량 자체를 이제 막게 되는 은행의 이제 압박감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또한 거래량까지 이제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죠. 어제 이제 끝났긴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변수가 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원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당의 후보들께서 부동산 공약으로 상당히 많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뭐 대규모 공급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세금 완화를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급등을 원인을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피로감과 첫 번째는 대출 금리 이제 인상 또는 규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현 시점을 짚어보면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매물을 내놓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한 분은 이제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는 사람과 분류를 하게 되죠.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시장에 거래를 하는데 그 낮은 가격이 거래의 하락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완전 하락세로 따지면은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급하지 않는 사람이 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를 보고 관망을 하고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또한 이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대수가 1,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량이 이제 부족을 하죠. 또한 이제 공급하고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값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이제 감소 효과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이거는 작년 2020년이죠. 20년 7월에 계약갱신 시정 청구권이 한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년이 되죠. 그래서 올 7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죠. 그래서 전세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하고 투자처,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이나 21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제
요인에 따라서 점차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지역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를 둔 지축동입니다. 이곳은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주소지는 고양시 덕양구이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편리성이죠.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 이제 당산동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직장인들을 홀리는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네. 두 곳의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치는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형 보시면 복층형의 3룸 구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현재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입지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축역을 중심으로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삼송지구, 원흥지구, 그리고 지축지구 이렇게 나뉩니다. 택지 개발 지구로서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두 지구가 있죠. 이곳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이제 이미 된 곳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축 같은 경우에는 은평, 노태항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있고요. 또한 3호선으로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이죠. 그래서 서울에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서울의 공의전화번호를 쓴 만큼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지축역에 근처에서 보통 이제 입주 예정에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사가 없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숙사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지축역으로 몰려드는 배우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현재 공사 중인 거죠. GTX A 노선이 연신내를 정착지로 해서 중간 정착지로 해서 통과하는 GTX가 공사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이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지축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북한산과 그리고 아래로는 창릉천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호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책로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깝게 있다는 거죠. 또한 창릉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고요. 가까운 곳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녹지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도로를 봤을 때는 통일로와 그리고 제1순환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이제 만나고 있죠. 또한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정이 된다 그러면 사통 8달로서 서북부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이역 수준으로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이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2개의 출구가 함께 이제 신설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삼성이라든가 또는 원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를 다 항유를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축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가격이 분명히 상승되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3호선을 타고 현저하게 이제 높은 서울 쪽이죠. 전세가라든가 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까운 이 지축 지구로 몰려들 거라 하는 인원도 한 4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첨단 복합단지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국부학 물리센터 그리고 가구 백화점이죠.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이케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고양 스타필드 하면은 이곳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집값에 굉장히 상승의 주범인 그런 곳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어떤 대형 할인마트들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선이죠. 또한 이제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이른 시간으로서 서울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도 27조 원과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었죠.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사역이라든가 또는 용산역까지 또한 고양시 삼송까지 연결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고양 삼송이나 원흥 지축지구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통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GTX A 노선과 함께 초도 교통을 이끌어내갈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그 어떤 교통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선입니다.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이제 2월에 예비 타당성 시작을 해서 5개월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고양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50분에서부터 25분으로 50분 정도 단축 예정에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또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지축기지 이전 추진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마 최대의 지하철 기지로서 삼송이나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호선 파주시로 연장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통일로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데요. 굉장히 그 혼잡성을 갖다가 줄이고 또는 완성도, 도시의 어떤 발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지축 지구에서 이제 은평 뉴타운의 교량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지축 동이죠. 그리고 아래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이곳을 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통일로로 해서 돌아서 왔었지만 앞에 바로 창릉천을 끼고 다리를 이제 교두보 역할하는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마포, 상암 DMC까지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곳에 굉장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매 금액은 3억대입니다.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2억 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800만 원서부터 1억 3,200만 원 정도가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이제 현재 선분양인 곳입니다. 선분양인데 내년 아마 한 6월 정도 준공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천 정도 투자했던 이 금액은 앞으로 이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전세가가 매매가가 동일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했던 금액은 이제 환급할 수 있다. 환금성이 이제 좀 높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곳은 100실이죠. 100실에 대한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매가 이제 무제한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환급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체크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역 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지역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정보체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김미라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굉장히 알짜배기 땅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2호선 당산역 역세권이죠. 그리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현재 형성이 된 게 4억 9천만 원에서 5억 4,3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영등포의 이제 중심입니다. 또한 이제 서남권 교통의 허브이자 직장인들을 홀리는 이제 그 어떤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 당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한 이곳은 이제 전철로서는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5호선과 9호선이 있는 황금 노선이죠. 보통
서울의 일자리 창출 노선 중에 핵심지죠. 또한 이제 총 35개 정도의 버스 노선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한 이제 서울 전역이라든가 수도권에 어떤 진입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광역으로 뻗어나가는 광역 철도망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가 상당히 타기에 상당히 수월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2030 직장인들이 그 선호지로 이쪽 주거지 영등포 이쪽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몰세권이죠. 그런 쪽에 이제 직주 근접과 몰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임스퀘어라든가 또는 이제 신세계 그리고 또 롯데마트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보통 자연이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게 이제 한강과 그리고 색강, 안양천이 이제 있죠. 그래서 주거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나 쾌적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대 목표 병원과 그리고 한강 성심병원이 있죠. 그래서 큰 병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위급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위급시 돌발 상황일 때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곳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주거에 대한 편의성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삼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이제 품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 어떤 직장인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국제타운으로서 굉장히 그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업무 타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가까운 영등포의 대체 주거지로 찾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영등포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목동과 그리고 마곡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건너로서는 홍대 신촌과 또 서울역 그리고 용산 아래로는 강남 이런 업무지구와도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같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또 메카 또는 금융의 메카죠. 이쪽으로 자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또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이제 황골 탈대라고 할 만큼 표현할 만큼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상당히 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생각공장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제분이죠. 그리고 조선 선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등포 제분도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또한 이제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쪽방촌 정비 사업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정비라든가 경인도 지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하고 예정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서울의 도심 플랜이죠. 3도심으로서의 플랜이 이미 짜져 있습니다. 한양 도성으로서에는 이제 역사, 문화 중심지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한양 도성이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한데 묶습니다. 그리고 이쪽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현재 3도심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7개 광역이죠. 이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제 청사진이 나와 있죠. 또한 이제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표명이 된 곳이 이 영등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가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중공업지 완화라든가 또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세 차익이라든가 시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등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GTX 이제 B 노선이 예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안산성 같은 게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에서부터 5억 4,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4억 1천만 원에서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부터 8,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또한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임대 금액 7천만 원에서부터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금 계획 고려하셔서 자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두 번째 정보 체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에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김미라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2부에는 부동산 올인원 잔다르크 박미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부에 더 알찬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우선은 이제 어제 바로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은요,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정책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나눠진 게 있죠. 이제 한쪽은 분양가를 규제를 하겠다. 한쪽은 이제 시장 경제 자율적으로 놔두는 이제 분양가를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후보가 이 공약 자체는 극강히 달랐습니다. 이제 분양가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집값 상승은 막을 수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또 로또 청약이라는 이제 그런 양산들을 초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분양가를 이제 시장에 맡기는 좀 자율적으로 놔두는 분양가를 완화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었어도 단기간의 부동산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이라는 게 뭐 1, 2년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급을 원활히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차가 발생합니다. 한 4, 5년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뀐 만큼 앞으로 이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부동산 정책들 뉴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미희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정보 체크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치는 9호선 샘터공원역입니다. 개통 예정인데 역세권입니다.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고요.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정말 강남하고 서초 지역, 제가 오늘 이 두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정말 불패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도로 교통망이 이제 이 지역으로 모두 다 집중되어 있고요. 뭐 일자리조차도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재가 가장 서울에서 넘쳐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는 폭이 확실히 크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제 강동구 이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내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자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강동구에서도 수많은 이제 일자리가 탄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동구 고덕동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이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샘도 공원역이라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재개발 가능성, 정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30년 된 이상의 용적률이 낮은 노후화된 건물들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는데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이제 이 지역을 오시게 된다면 이 지역은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9호선 예정 지역에 이제 샘토 공원역이 바로 들어서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내 집 바로 앞에 강동구의 첨단 업무지구인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선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 5호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공원입니다. 이제 공원으로 정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들이 아주 나란히 잘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들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일동 아래쪽 지역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3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34평형이 17억, 18억,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억까지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또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지역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또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 아파트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교통망 또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5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라인이나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일 순환 고속도로로 인해서 직주 근접지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또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영등포 여의도까지도 한 번에 갈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고덕동 하면은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로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지구 중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구가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입지 자체가 가장 뛰어나다. 9호선이 들어서면서 5호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할 것이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축이 다른 두 지구에 비해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 지구는 지금 민간 재개발 쪽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역 안에 350m의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는 1종이나 2종 주거지를 2단계, 바로 2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준 주거지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땅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낮은 건물들을 헐고 높게 지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덕 2-2지구 여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구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동구를 하나의 자족 도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겠습니다. 이제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서겠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한 4만여 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주변에 집이 필요하겠죠. 이로 인해서 수요 자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첨단 산업 R&D, 뭐 호텔 컨벤션, 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서면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광명이라든지 일산에만 있었던 이제 이케아 3호점이 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많은 또 유동 인구까지 또 탄생을 하면서 하나의 또 명소로 또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호재로는 또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고선 4단계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샘터 공원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샘터 공원역이 들어선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의 주변에 있는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제 그만큼 9호선이 가지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게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급행 열차도 있을 뿐더러 주요 업무 지구를 바로 한 번에 통과한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노선이 바로 9호선이기 때문에 황금 노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5단계 이제 남양주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지역의 이동성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또 완성이 되죠. 구리에서 안성까지, 추후 2단계는 안성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면서 이 도속도로 교통망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고덕동 지금 신축으로 투룸 기준으로 가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5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세 시세가 한 3억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내 투자 금액은 한 2억 6천만 원에서부터 2억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제 하에 대출을 받으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부터 2억 8,500만 원으로 보증금은 약 5천에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정말 바뀔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보셔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박미희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입지군들이 굉장히 알짜배기인 곳들이 많은데요. 위치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까지 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입지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인구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또 키우는 이렇게 여러 가구 형태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동 지역이 되겠고요. 강남이만큼 이제 편리한 인프라 우선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슬리퍼를 신고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는 정말 슬세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이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서초구 자체 내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 옆으로도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의 일자리들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들어선다라는 점을 또 포인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도로 교통망 역시나
지금 강남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 호재가 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은요, 2호선과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교대역에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교대역에 역세권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이만큼 교통망 자체가 워낙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아주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교통망 자체가 좋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이라든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이 또 강남에 집중이 되면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 아래쪽으로는 남부 터미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이제 지역의 이동성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들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일자리, 서리필공원 옛 정보사 부지에 정말 업무지구가 거대한 업무지구가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롯데실성 코오롱 부지에도 지금의 삼성타운의 2배 이상이 되는 이제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업무타운이 또 강남에 또 형성이 된다라는 점, 또 아래쪽으로는 또 양재동의 R&D 특구, 정말 동서남북으로 모든 일자리들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이제 서초구지만 같은 서초구지만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투룸을 답사를 다녀보니까 벌써 7억 원 호가를 했고요. 지금 8억 원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집값은 뭐 소폭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땅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주택들도 가격이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서초동 자체가 학군도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부촌으로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고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워낙 이제 직장인들, 돈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의 수요층 자체들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서초동의 가장 큰 호재다 하면은 이제 옛 정보사 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규모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보다 2배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섭니다. 이게 바로 왜 좋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바로 내 집 근처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IT,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등 이제 이러한 일자리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옛 정보사 부지에는 업무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택의 수요층들은 늘어나지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즉 수요와 공급이 확연히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큰 호재가 내 집 근처에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초동의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를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 용적률을 1000%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제 법원 근처에 있는 서초로의 굉장히 낮은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 지금 현재 그런 건물들을 높게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또 역시나 일자리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일자리들 업무타운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강남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코오롱 부지라든지 롯데 칠성 부지 지구 단위 계획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정말 강남 상권 어마어마하죠. 많은 직장인 부대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교대역 근처에도 어마어마한 직장인 부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삼성타운에 이제 2배 이상이 되는 정말 250m 높이의 초고층의 스카이라인의 업무타운이 들어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서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집 근처에
때문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이 전세가 상승, 임차가 상승이라든지 집값 상승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 2인 가구들 아파트 들어가기, 서초동 아파트 가격 아시죠? 몇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에는 비싸니까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수요층 자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 R&D 특구 역시나 많은 일자리들이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양질 일자리들이 현재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서초구의 가장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정말 강남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변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은 모두 다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요. 이제 강남 하면은 정말 교통지옥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트래픽잼이 심했는데요. 이제 모든 공해나 뭐 소음을 일으켰던 이런 불편한 것들은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고요. 저도 참 어떤 기술이 나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이미 동탄에서부터는 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하나의 또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강남 지역은요, 지금 가격 자체들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특히나 이제 팬데믹, 유례없는 팬데믹이 생겨나면서 주식, 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신흥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부동산의 특징이요, 하이엔드급 스타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투룸 사이즈, 실평수가 한 13평, 14평 이 정도 사이즈가 조금 더 고급화를 해서 벌써 10억 원 가까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 강남의 집값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7억, 8억 원대를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제 서초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6억 원 이하의 강남 매물은 찾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억 4,500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강남에서 똘똘한 한 채 가능하겠고요. 정말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공실 걱정 없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서부터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공실의 위험도 없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임차 수요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기 때문에 임차 사업하기, 임대 사업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미희 이사님과 이렇게 두 번째 정보 체크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박미희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무료 세미나 관련돼서 안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과 매주 일요일, 그리고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예약 문자 받고 있는데요. 023153-2668로 전화 문의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미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볼 수 있고요. 박미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전화와 문자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68,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도 저희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서울경제TV 부동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